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에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시련이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자세하고 진솔하게 보고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합니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합니다.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한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전하, 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돌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합니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 방역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 이제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에겐 어려운 고비에 더 큰 힘을 내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십시오. KBS. 안녕하십니까. KBS의 이효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고 또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고요. 중대본 내에서도 그런 경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위험도 높은 지자체는 어딘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단계 조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의논들을 하였고요. 또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 3일간 우리 질병청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견을 조정을 하였는데 결국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단계, 1.5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주된 이유는 원래 이제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중증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그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조 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생활방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뭐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곳이 그런 대상지가 있어서 그런 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질병청이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지난 일주일 전에 2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우나라든지 또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예, 다음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질문하실 기자분. 예. 네, MBN 이수아 기자입니다. 여기 방역 강화 조치 내용 중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파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금지를 정확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긴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권유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국민 개개인도 그러시고 또 호텔을 비롯한 그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대본에서 어떤 권유를 하면 비교적 잘 따라주었고, 특히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중대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할까요? 소통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것들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제라고 하기보다는 2단계
이제 조정 2단계인데 방역 단계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관계 이 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서울매일 백수현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 질문 드리는데 감정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계나 전문가들은 좀 선제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2.5단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좀 늦은 건 아니냐, 좀 정부에서도 빨리 대처해서 좀 높여줘서 이걸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계속해서 물고 나가니까 국민들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빨리 격상해서 급하게 딱 잡아주면 이런 거는 빨리 잡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단계를 격상하면 이제 집합 금지를 시키게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업장이나 또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은 이제 실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이제 실행할 거냐 하는 것이 과제이지요.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또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일각에서 좀 더 이 레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그 고심도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 방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이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인데요. 이 결정을 이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논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 수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정한 이 안은 딱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순발력 있게 그 시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다음 기자분 그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국민일보의 손주호입니다. 최근 역학조사관들이 번아웃이 심하다는 이런 연구조사도 하나 나왔는데 방역 활동을 위한 핸드폰 지급이나 유류비 지원 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있을까요? 우리 정은경 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총리님께서 이 역학조사관들의 지원과 또 근무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역학조사관이 훈련받고 교육받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역학조사관에게 업무가 많이 집중되게 되고 또 그 인력을 대체하기가 단기간에 그 훈련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어떤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과 또 시도 그리고 지자체도 역학조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좀 그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시군구별로도 역학조사 반이 현재는 하나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이거를 더 확대하게 하고 또 역학조사에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접촉자 추적팀은 굳이 보건소 인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력들을 좀 지원받아서 훈련시켜서 팀을 좀 확대해서 양적으로 좀 확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좀 다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기자분 계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예, 기자 간담회 형식을 띤 기자회견 자리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자유롭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능우 장관님, 오늘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유지에 대해서 꼭 어느 지역은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하지 않는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요. 꼭 지켜야 할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좀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특히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2, 3월에 1차 그리고 8월에 2차 유행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즉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지인들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우나라든지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리님께서도 모두 말씀에서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셔서 자기 생활 주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의 만전을 기해 주시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칙이자 또 우리의 행동 준칙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출해서 다녀오면 손 씻기를 하는 것. 우리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충실히 지키는 동안에는 우리가 대규모 확산을 1차에서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2차에서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3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기본 수칙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이 힘든 상황은 가능한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쓴 채로 식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고 주변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모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어느 한 분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가까운 자기 식구, 부모와 자식 그 정도 외에는 불가피하게 다 만나야 되지만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친지들은 평상시 잘 안 보던 친지들 만나면 그분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은 당분간은 이 비상한 이 시기 동안만은 모임을 자제해 주시거나 아예 모임을 금지해 주시고 혹시 불가피하게 만났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 이웃으로의 전파를 막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